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소프리에서는 주로 서울 외곽 지역에 위치한 가스충전소 주변으로 주택가가 형성되면서 생기는 주민과의 갈등과 면세지구인 대학 내 임대사업에 칼을 빼든 서대문구청의 입장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10월 셋째 주 뉴스소프리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강서구 마곡지구에는 택시조합이 운영하는 가스 충전소 건립이 전해지자 인근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며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근에 2개의 충전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더 이상의 충전소 건립은 주민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입니다. 동대문구 답심리에는 이미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충전소가 있지만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대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마곡지구의 이 가스 충전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게 네.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길래 이렇게 갈등 소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이 마곡지구 지도를 잠시 보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 지도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위쪽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화면상 우측에 이 가스 1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이 좌측에 이제 가스 2라는 이 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스 2라는 이 부지가 바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스 충전소가 들어서는 곳이거든요. 이 가스 충전소 위에는 그리고 이제 선암물 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도 현재 가스 충전소 한 곳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 2곳이 다 들어서면 총 3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주택가는 겁니다.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주택가가 이제 가스 2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지의 아래쪽에 보시는 공동주택 이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좀 떨어져 있네요. 200m 더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택시조합 쪽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네. 별다른 성과를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까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스 충전소는 이제 서울시 개인 택시 조합 측의 소유입니다. 이 마곡지구 개발 전에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개발이 되면서 잠시 나왔다가 이제 부지 매입까지 한 상태입니다. 한 94억 원 정도,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 조합 측은 하루빨리 충전소를 지어서 운영을 해야만 그에 따른 뭐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수밖에 없죠. 지금 계속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5억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합 측은 강서구청 측에 지난해 4월 그리고 6월에 각각 이 영업 허가 그리고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록 이 허가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구청 측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제 급기야 조합 측은 이제 서울시 행정심판까지 받게 되거든요. 이 행정심판 결과 영업 허가 그리고 건축 허가를 모두 내줘라 이렇게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이제 문제가 될 게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행정심판 이후에 영업 허가는 났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건축 허가가 또 3주 이상 나지 않아서 조합 측이 대규모 집회 이런 것들에 좀 돌입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행정심판에서 조합 측이 택시 조합 측이 이겼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죠. 네. 현재 이제 허가를 받는 데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 아무리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렇게 돼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 앞서 서소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은 위험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들하고 이 강서구청 관계자, 구청장까지 포함해서 면담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주민들은 이 가스 충전소를 화역고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만큼 폭발 위험이 있다는 뜻으로 좀 풀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 조합 측은 폭발 위험성은 거의 없다. 왜냐면은 이 LPG 가스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 쓰고 있는 음식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 LPG 가스통과 가스 충전소는 거의 같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그만큼 적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안전은 스스로 담보를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가게에서 사용하는 LPG통이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큰 가스통이 우리 집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주민들 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네네.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착공에 들어갔죠. 예, 물리적인 그렇습니다. 충돌은 없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네네. 이제 착공에 들어갔으니까 공사 시작하면 주민들
반대 더 거세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택시 조합 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 허가를 낸 거는 지난해 4월입니다. 이제 영업 허가 신청을 된 지 1년 7개월 만에 첫 삽을 뜨게 된 건데, 착공식이 그날 이제 오후 2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 건축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식을 무리 없이 진행을 하게 됐고, 그날 한 2,000명의 이제 개인 택시 사업 조합원들이 좀 이렇게 모였었거든요, 착공식에. 만약에 이제 그날까지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2,000명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 허가가 났고 착공식이 무리 없이 진행이 돼서 이런 이제 집회는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일부 주민들이 그동안 이제 가스 충전소 건립을 반대해온 분들이죠. 몇 분 나오셔가지고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건축 허가를 내준 구청 측을 좀 비난을 하는 그런 화살이 이제는 구청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렇죠. 네. 어, 다행히 이제 뭐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민들이 이 가스 충전소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그리고 조합 그리고 이제 구청 이런 3자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원만히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똑같은 충전소 문제로 또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또 있어요. 네. 동대문 답심리가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는? 일단 이 동대문구 답심리 가스 충전소는 마곡지구 강서구하고는 약간 좀 상황이 다른데요. 지난 1982년에 허가를 받은 곳이랍니다. 이미 충전소가 생기기도 그러니까 그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생기기 전에 지금 반발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고 여기는 이미 생긴 건데 왜 반발이 있는 거죠? 이제 생긴 이후에 이제 반발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역시 이제 서울 개인 택시 사업 조합 측이 이 가스 충전소를 임대해서 운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들이 몰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교통사고도 좀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불법 주정차 택시들의 불법 주정차가 너무 이제 자주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전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전을 주장을 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이제 한 6월 정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서명 운동도 받고 있고요. 이제 한 70명, 80명 정도 주민들이 모이셔가지고 반대 집회 이전을 촉구하는 반대 집회도 계속 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한 10,000명 정도가 이 충전소 부지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해요. 이제 그만큼 이제 폭발 위험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 개인 택시 사업 조합 측은 이 주변에 충전소가 4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왜 우리 충전소만 가지고 이렇게 이전을 얘기를 하느냐, 이건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인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내 집 앞에 커다란 가스통이 생기면 당연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합법적으로 내가 장사를 하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그래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게 이 서울에 있는 땅 없는 땅 다 개발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외곽 지역까지 전부 다 개발을 해서 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시설들이 결국에 이제 애물단지가 돼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이게 다 택시 조합들 문제, 택시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가스 충전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택시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서로 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대문구청이 관내 이화여자대학교가 학교 내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며 최근 5년치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대 측은 교육 목적의 시설물이라며 구청을 상대로 부과 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일단 이대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지만 임대 사업 대상이 교육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향후 항소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정윤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서대문구청이 최근 이화여자대학교를 상대로 5년치의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네, 서대문구가 지난해 말 이화여자대학교에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대가 그동안 감면받았던 재산세를 한꺼번에 이제 부과를 한 겁니다. 이번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물이 뭐냐면 이화여대 안에 있는 ECC 건물이라는 건데요.
서대문구청은 그동안 이 건물을 교육시설로 봤기 때문에 재산세를 이제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이 이제 교육시설로 볼 수 없다면서 이번에 재산세를 내라고 이제 부과를 한 건데요. 이 시설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학교가 면제받았던 재산세 그동안 5년치를 모두 이번에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너희들이 교육 목적으로 쓴다고 했는데 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임대사업한 거 아니냐? 그쵸. 그러면 지금까지 재산세 면제받은 거 토해내라. 그쵸.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예,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재산세 목록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이제 그 서대문구청이 부과한 재산세는 모두 2억 5,600만 원인데요. 아까 이 CC 건물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CC 건물은 지난 2008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지하 6층, 지상 1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아, 굉장히 큰 건물. 굉장히 큰 건물인데요. 그래서 연면적이 6만 8천 제곱미터인데 이제 보도자료도 축구장이 8배 달하는 규모라고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 안에는 이제 강의실과 교수 연구실 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교육시설 외에도 이제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취재 때문에 이제 안에 들어가 봤더니 뭐 유명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서점, 대형 서점, 그리고 영화관, 또 공연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대문구는 이런 시설들이 교육 목적과 맞지 않다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재산세를 부과를 한 건데요. 유명 레스토랑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만 9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실제 그리고 월 74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구청이 파악한 상업시설이 무려 18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적만 7,400제곱미터에 달하는데 그래서 이 18개 상업시설에 대해서 재산세 2억 5,600만 원을 부과를 한 겁니다. 야, 한 곳에서 그 정도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이 상업시설이 대학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네, 그렇죠. 거의나 마찬가지인 네,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임대료도 비싸고요. 이게 재산세를 또 이제 부과를 하니까 구청에서 발빠르게 또 대응을 했어요. 이대 네. 측에서는. 바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대 측은 바로 이 재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대 측의 주장은 뭐냐면 이 ECC 건물이 대학교 안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지금 건립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강의실 같은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 목적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점과 영화관 이런 것들도 직원과 이런 교직원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사업자들한테 이제 공간을 임대를 해주고 임대 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런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교육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한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은 너희들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뭐 그쪽에 음식점이라든가 공연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교육 목적이 목적이 있는 아니다. 것이냐 네.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이대 측에서는 그러한 시설들은 거기 일하는 사람들과 학생들의 그렇죠. 복지를 위해서 네. 지금 거기서 이제 임대사업을 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네.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돈을 받지 말아야죠. 네, 그렇죠. 돈을 받고 커피를 판다든가 돈을 받고 음식을 판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복지사업인데. 네. 그 자체가 약간 좀 굉장히 뭐랄까 이대 측의 주장이 좀 어설픈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 재산세 부분 그 일반인들이 좀 이해가 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좀 네.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재산세는 이제 조목조목 좀 따져보자. 재산세는 말 그대로 이제 재산세 이제 부동산에 저희가 집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세를 이제 부과를 하는 건데요. 뭐 주택이나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통상 이제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보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학교가 해당 사업, 즉 다시 말해서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구는 그동안 이 ECC 건물이 교육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재산세를 부과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법에는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수익 사업에 사용을 하거나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또 그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구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ECC 건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야 한다면서 이제 부과를 한 거죠. 이제 소송이 맞붙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했는데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재판부의 판단이
애매모호합니다. 네. 이게 사실상 2대 손을 들어줬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네. 네.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1심 판결이 진짜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보면 구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아까 18개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16개 시설은 교육 목적과 맞지 않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 맞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는데 하지만 구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부과한 거는 서대문구에서 부과를 한 거는 18개 시설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실제 판결문에서는 보니 16개 시설이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지 않았으니 이번에 부과한 건 전부 취소를 하라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대 측이 이번에 승소를 한 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가 임대 수익을 거두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는 안 된다고 판결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판결 내용만 보면 구청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18개 항목이었는데 알고 보니 16개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계산을 똑바로 해서 네, 다시 갖고 와라. 계산서로 그런 다시 갖고 취지입니다. 오면 그러면 부과를 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네. 취지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자, 결국에는 이제 재산세 부과는 취소를 하지만 부과는 적법하다. 뭐 네.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서대문 측이 바로 항소했죠. 네,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로 이제 부과한다고 맞다고 이제 판시를 한 만큼 재산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1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대문구청이 재산세를 상업시설 18개를 대상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제 16개를 다시 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산정을 해서 이제 그거를 항소심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2심에서는 뭐 이게 이제 1심 결과에 따라서 재산세를 산정해서 부과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지금 서대문구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구청이 꼭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나름대로 좀 준비를 좀 제대로 해서 네. 이게 사실 준비가 약간 어설펐기 때문에 좀 발생한 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칼을 겨눴으면 좋겠는데 이 서대문 관내뿐만 아니라 뭐 서울시내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이대 외에도 뭐 연대도 있고요, 명지대도 있고요. 이 안에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2심 판결에 따라서 항소심 판결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학들의 임대사업. 네. 그래서 구청의 계획은 네, 이번 판결이 그래서 뭐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도 그렇고 많은 대학가들도 관심이 좀 높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는 이제 주요 대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 2013년 한 대학 교수팀이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서울의 대학 한 곳당 평균 9개의 상업시설이 있다고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어마어마하네요. 연대는 굉장히 수십 개에 달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상업시설들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뭐 대학이 쇼핑몰로 변했다. 뭐 이렇게 봐도 그런 과언이 많은 아닐 거네요.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학교 내 시설들은 교육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세를 이제 면제를 받아왔는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이대 측은 서대문구청과의 소송을 대법원까지는 끌고 갈 방침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가보겠다는 건데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번 이제 지자체와 대학들도 이번 판결이 좀 어떻게 확정이 될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대학 내 이런 임대 사업에 대해서 언젠가 한 번은 좀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왔는데 이번에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요. 자, 대학에서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장사를 한다면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도대체 뭘 배우겠습니까? 대학 나오면 결국에 어떤 방법인지 동원해서 돈 벌 궁리만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자, 대학이 상합탑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각하고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소심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노원구의 노원신문은 일면 톱으로 이른바 알박이로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실었습니다. 월계동 신창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신우빌라는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 현재 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곳입니다. 재건축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위해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실제 해당 조합은 70세대 규모의 도시생활주택을 짓기 위해 구청의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민 한 명이 보상비가 적다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해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발은 더뎌지고 있고 조합원들은 이자 등 손해를 보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해당 빌라는 사람이 거의 거주하지 않다 보니 슬럼화됐고 최근에는 자살 사건마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상계 1동 종한신 아파트에는 지난 9월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량 2대가 아파트 입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차량이 입구를 막다 보니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달 가까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차량을 치울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부지가 사유지인 현황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해당 부지를 산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차량을 갖다 놨습니다. 전형적인 알박기인데 사유지에 자신의 차량을 대고 있으니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알박기의 목적은 결국 금전이고 개인적인 이기심입니다.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지만 급속한 사회 발전으로 팽배해진 이기심 속에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가짐도 필요해 보입니다. 강북구의 동북일보는 이면 좌상단에 강북구청과 강북문화원의 힘겨루기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문화사업에 대해 다뤘습니다. 문제는 지난 6월 현 김현풍 원장이 문화원장으로 취임하면서입니다. 강북구는 김 원장이 문화원 정관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는 재선출을 요구했지만 김 원장은 그대로 버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자 구청은 바로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문화원으로 들어가는 보조금을 끊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번 달부터는 아예 문화강좌에 사용하는 강의실도 사용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습니다. 문화원 게시판에는 2개의 문화강좌 신청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에서 또 다른 하나는 문화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강북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문화원 강좌를 자신들이 운영하겠다며 강사에게 압박 아닌 압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지역의 고유 문화와 역사적 가치, 교양 강좌를 향유하는 목적으로 생긴 독립된 재단입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구청은 새 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며 문화원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두 고래 싸움의 결국 피해는 구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두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강좌가 제대로 운영될 리 만무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문화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꼭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상아탑인데 어느새 우리 주변에서는 장사를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보게 됐습니다. 구의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며 지급 기준을 들먹이며 출장비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노원구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알박이 현상처럼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이기심에 의한 알박이는 종종 일어납니다. 다른 이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생각나는 한 주였습니다. 10월 셋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 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